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세련된 귀족과 좀 투박해 보이는 서민, 둘 중 한 명을 리더로 뽑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글쎄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 공자는 정말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요즘처럼 스펙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공자의 기준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논어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예악, 그러니까 예의와 음악을 먼저 배운 사람은 야인, 즉 서민이고 나중에 배운 사람이 군자, 바로 귀족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만약 둘 중 하나를 등용해야 한다면 나는 서민을 따르겠다. 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번듯한 귀족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거칠 수 있는 서민을 택하겠다고 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입니다. 아니, 예법과 질서를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자가 왜 잘 닦인 귀족이 아니라 투박한 서민을 선택했을까요? 그 숨은 뜻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공자가 말한 서민과 귀족이 단순히 신분을 나누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바로 배움의 태도입니다. 서민, 즉 야인은요,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움을 먼저 그리고 아주 진정성 있게 몸으로 익힌 사람을 말해요. 반면에 귀족, 군자는 좀 다르죠. 가진 게 많다 보니 배움이 좀 나중 일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겉핥기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배움의 내용, 그러니까 공자가 그렇게나 강조했던 예학은 대체 뭘까요? 이 두 글자를 제대로 알아야 공자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예의범절, 그 이상이에요.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사회 전체의 조화를 만드는 외적인 틀, 어떤 시스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외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예의 짝꿍, 바로 악입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듣는 음악,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악은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감정을 다스리는 일종의 내면 수련을 뜻합니다. 아하,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예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조화라면 악은 안으로 향하는 내면의 조화인 거예요. 이 둘이 딱 맞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선진, 즉 먼저 배운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을 빨리 쌓거나 높은 자리에 먼저 오른다는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의미는 바로 이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는 길, 즉 진짜 자기 수양의 길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들어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과연 진짜 인재는 누구인가? 이 고민이 동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 서양에서도 놀라울 만큼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물론 접근 방식은 좀 달랐어요. 공자는 우리 공동체의 조화와 선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면 서양의 플라톤은 저 너머의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라는 절대 진리를 추구했죠. 정신을 아주 맑게 갈고 닦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방법은 달라도 결국 도착점은 같아요. 둘 다 진짜 리더가 되려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먼저 닦아야 한다고 본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은 플라톤에서 끝나지 않아요. 쭉 이어집니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타고난 신분보다 덕과 이성이 먼저다 라고 외쳤고, 근대의 장자크 루소는 모든 시민의 뜻, 즉 일반 의지를 따르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죠. 결국 다 같은 이야기예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 자질이 진짜 리더의 조건이라는 것. 이건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였던 거죠. 자, 그럼 다시 공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모아보면 공자가 생각한 진짜 인재의 조건이 뭔지 딱 정리가 됩니다. 공자가 말하는 진짜 인재의 길, 그 여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도덕적 수양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닦은 마음을 예와 악으로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고요.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옳은 일을 하는 도덕적 자발성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끌어안는 책임감으로 완성되는 거죠. 보세요. 결국 모든 게 내 안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사회로 쫙 뻗어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니야? 2500년 전 지혜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야? 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에 훨씬 더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자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가져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 내면의 성장이 먼저라는 생각. 흙수저, 금수저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진심을 봐야 하는 인재상. 이거 완전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 아닌가요? 심지어는요, 인공지능, AI 윤리 문제에도 답을 줍니다. 우리가 만들 AI에게 그냥 효율성만 가르칠 건지, 아니면 조화라는 가치를 심어줄 건지, 이런 고민의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고전이라는 건요, 그냥 오래된 박물관의 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거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즉 인간 내면의 길, 도덕과 조화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재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공자는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스펙, 성공,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